네, 계속해서 인터넷 망에 대한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망에서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게 이전 시간에 AS 넘버가 있죠. 나라를 대별할 수 있다, 나라. 그리고 IP 어드레스라는 어떤 주소 체계. 이 IP 어드레스는 이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만들고 이 IP 어드레스는 누가 이 나라들한테 할당을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 자원 관리가. 이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공용망이라는 특성이고 하나의 관리 주체가 인터넷망을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 자원에 대한 관리는 중복이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 체계는 갖추고 있어야 사실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협회가 IANA라는 전 세계 협회가 있어요. 예. 뭐 이쪽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도메인에 대한 부분 제가 재생 목록 따로 만들어서 DNS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넷의 주소 체계가 지금 제가 빠져 있는 게 DNS가 있죠. 이거는 별도로 강의를 만들어 놔서 뭐 도메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문화된 어떤 이름들, 이것도 체계가 있고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IANA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똑같아요. 전 세계 IANA가 있고요. 그 밑에 지역을 대륙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아린.net이라는 조직이 있고, 이게 라틴 아메리카 쪽, 아린이 북미, 그 다음에 구소련 연방 하고 유럽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아마 아프리카 쪽이 제일 늦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에이피닉. 이제 요렇게 리즌별로 협회가 이 하위에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각 대륙별로 밑에 보면 각 국가별로 조직이 있고, 그 안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KR릭이라는 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협회에서 AS 넘버 그리고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 표를 좀 제가 이제 카이다라는 인터넷에 대한 통계 정보를 뭐 수집하고 뭐 좀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갔더니 이제 IP 버전 4의 어드레스에 대한 어떤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 그래서 각각의 이 기관이나 협회가 생긴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아프리카닉 쪽은 얼마 정말 안 됐어요. 생긴 지. 그래서 이제 이 IP 어드레스 블락이라는 거를 좀 보시면, 따로 이거는 뭐 찾아보시는 것도 많고 인터넷에 자료도 많기 때문에 IP 어드레스의 체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클래스라는 부분 때문에 클래스풀 라우팅이나 뭐 장비들이 클래스를 구분해 가지고 동작하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클래스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고요. 클래스리스한 환경으로 서브네팅에서 다 쪼개서 쓰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신 서브네팅은 명확히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D하고 E라는 클래스는 멀티캐스트하고 뭐 다른 목적으로 리저브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A, B, C 클래스로 나눠서 사용이 되고 있죠. 공인 IP가. 이 중에 사설 IP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서, 요거는 전용망 내에서 하나의 사설망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어놨고, 이게 사설 IP예요. 공인 IP가 아니고, 이 외 나머지 IP들은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공인 IP 형태로 할당이 돼서 이런 협회들을 통해서 AS들한테 할당이 돼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KR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IP 어드레스의 이제 오른쪽 밑에 그림을 좀 보시면 최초에는 이렇게 할당이 안 돼서 있는 물량이 꽤 많았죠. 쭉 따라가다 보면 80년대고요. 이게 86년, 91년, 95년 점점 이렇게 이런 협회들이 생기면서 협회들한테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AP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IP 대역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차이나도 있고 저희 나라도 있는데, 저희 나라도 인터넷 강국이라고 많이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인터넷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래서 IP 어드레스에 대한 보유 통계도 보면 10위 안에 들어요. 10위. 5위 안에 드나?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꽤 많아요. 그래서 인구당 뭐 할당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꽤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인구가 많은 국가보다. 그래서 요렇게 할당이 돼서 2010년도쯤일 거예요. 이게 리메이닝 블락이 다 얼로케이션 됐어요. 각 지역 이 협회로. 더 이상 IP 버전 4 어드레스는 할당받을 수 있는 양이 없다. 이미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서 이 안에서 알아서 지지고 볶고 써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2010년 이때쯤일 거예요. 2011년쯤 이제 각 지역에서도 각 국가별로 또 할당을 거의 다 했을 거예요. 미리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각 국가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IP 어드레스도 하나의 자원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다른 IP들을 쓰게 되거나 이러면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IP 버전 6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IP 버전 4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인터넷망이 IP 버전 4 전용망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저희도 IP 할당을 받아서 AS를 할당받고 IP 어드레스를 이제 소유를 하게 되면 어떤 기관에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돈을 내야 돼요. 돈을 이제. 그 전까지는 돈 안 내고 썼는데 돈을 KR릭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뭐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뭐 어떤 쓰니까 내라, 주인이 난데 나한테 할당해 주는 개념이야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낭비가 그 전에는 많이 됐고 더 이상 이제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비용화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끔 인지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사업자들이나 인터넷 비즈니스, 저희가 인터넷 회선을 받거나 IP를 할당받아야 되는, 공인 IP를 할당받아야 되는 케이스는 돈을 내야 되죠.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 IP를 할당을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키사에 있는 KR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AS를 할당받고 IP를 이 협회에서 할당받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이미 ISP들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 미리 받을 수 있는 거 다 땡겨서 받아 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IP 버전 6에 대한 부분이 이때부터 붐업이 돼서 뭐 장비가,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장비가 이제 듀얼 스택을 뭐 채택을 하고 버전 6 어드레스 체계를 만들고 계속 홍보를 해요. 이 협회에서. 쉽진 않죠. 익숙해져 있으니까 너무. 이미 IP 버전 4로. 근데 이제 망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비즈니스가 이제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IoT 디바이스들, IP를 사용해야 되는 기기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함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AS 내에 이제 버전 6에 대한 망을 따로 운영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일부 모바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에 IP 버전 6 어드레스가 이제 할당이 되고요. 근데 이 IP 버전 6는 IP 사실은 데이터를 그대로 주고받으려면 IP 버전 6 망으로 지나다녀야지만 이 중간단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IP 버전 6 어드레스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장비가.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이 디바이스도 IP 버전 6를 써야 되는데, 물론 이 구글이나 뭐 이제 대형 서비스 사업체들, CP들 같은 경우는 IP 버전 6로 서비스를 제공하죠. 망에 연동을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IP 버전 6가 그대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S에서 장비들,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만 IP 버전 6를 지원하면 뭐예요, 사실. 중간에 이 TCP/IP의 데이터 전달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P 어드레스는 계속 이 장비들에서 룩업이 돼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하나라도 지원이 안 되는 존을 거치게 되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갑자기 야 이제 어느 시점부터 다 IP 버전 6로만 통신할 거야, 아니면 IP 버전 6로 다 바꿔야 돼.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통제받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IP 버전 6가 한 방에 다 갈 수가 없는 거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여기 안에서 버전 6를 할당을 해서 쓰더라도 버전 4망으로 넘어갔다가 보통 통신하는 케이스가 많죠. 버전 4는 모두가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걸 이제 NAT 64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버전 6에서 버전 4로 이 NAT를 해주는 디바이스들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투자를 해서 구성을 하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또 IP에 대한 고갈을 대응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사설 IP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전용망에서는, AS 밑에 할당된 망에서는 사설 IP를 쓰는 망도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IP로 다 변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또 일반적인 NAT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S에 붙어서 있는 일반 저희가 홈 가정환경 같은 경우는 다 공유기가 있죠. 공유기가 있고, 이 밑에 사설망이에요. 사설망. 저희 집도 아마 U+를 쓰고 있고, 공유기가 이 밑에 이제 DHCP 형태로 172대 아마 IP를 192.168인 것 같아요. 192.168 이 IP 대역을 자동적으로 할당을 해주고, 이 공유기가 여기에 공인 IP 하나를 받죠. 한 개로 여러 개의 NAT 디바이스들을 사설 IP를 하나의 IP로 변환을 시켜서 이제 인터넷으로 통신을 해서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나중에 이제 NAT에 대한 부분은 좀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런 기능들로 IP 어드레스가 고갈이 되어 있지만 버전 4에 대한 부분은 디바이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더라도 이런 NAT와 프락시 같은 기능, NAT는 중간에 이제 뭐 유사한 개념인데요. 공인 IP로 통신을 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같은 얘기인데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프락시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NAT는 중간에 이 디바이스가 IP 헤더 영역을 여기서 IP 헤더를 보면은 사설 IP가 소스 IP로 잡혀 있겠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는 어디 인터넷이면 공인 IP가 찍힐 거잖아요. 이거를 중간에 이 NAT 장비가 이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꿔주고 통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돌아올 때 다시 얘가 받아서 그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받아서 이 사설 IP로 보내주는 형태. 요렇게 돼서 이제 IP 헤더를 컨트롤하는 거고, 프락시 방식은 디바이스가 위치는 거의 비슷한데, 프락시 방식은 개념 자체가 사용자 PC가 얘랑 내가 어디 나는 www.naver.com의 홈페이지 화면을 갖고 오고 싶어 라고 웹브라우저에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락시가 중간에 받아서 자기가 대신 걔하고랑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하는 주체가 얘가 네이버랑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고, 얘는 프락시한테만 이 정보를 전달해서 네가 가져와 라고, 이 대리인이죠. 대리인 시키는 거고요. 얘가 자기가 TCP 커넥션을 다시 맺어가지고 가져와서 얘한테 전달해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 IP 헤더가 얘랑 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CP 커넥션 자체가 두 개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AT는 하나가 연결이 되는 관점이고요. 상위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설망 이제 인터넷에 대한 큰 얘기를 좀 하다 말았으니까 지우고요. 지웠다 하기가 좀 쉽게 지우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인터넷이 이전 시간에 무수히 많은 AS들이 구성이 돼서 상호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한다. 전 세계의 모든 디바이스 간에 인터넷은. 근데 이제 이 안에 전용망이나 사설망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안에서는 이 인터넷망에서는 공인 IP만 통신이 가능하다 상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전용망을 구성하거나 사설망을 구성해서 사설 IP를 쓰게 되면 이 안에서는 사설 IP에 대한 끼리 통신이 가능해요. 서로 이 안에서 라우팅은 사설 IP에 대한 경로 결정이나 이런 게 다 구성이 가능하다. 여기가 10점대를 쓰거나 여기도 10점대를 써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이 중간에 NAT가 돼야지만 얘네들이 다른 인터넷상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하고는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설 IP는 이 안에서는 독립돼서 분리돼서 중복만 되지 않으면 쓰면 되고요. 또 다른 AS 안에서도 사설망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사설 IP가 똑같이 10점대를 다 써서 통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KT나 U+를 받아서 집에 가서 쓰더라도 저희 집에서도 예를 들어 19168 10점대를 예를 들어 써서 10.10으로 PC나 모바일이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서 IP를 쓴다라고 하면 옆집과도 똑같이 19168 10점대를 쓰는 거죠. 대신 얘랑 직접 통신하는 길은 없고 인터넷으로 통해서만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으로 나가서 통신되는 IP는 공인 IP로 틀리겠죠. 그래서 이 NAT 되는 공인 IP는 저희 집과 옆집이 다르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또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리적인 개념은 이제 경로하고 다음 시간 정도에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실제 물리적으로 이 연결되는 이 경로가 이제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또 품질이나 이 경로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품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U+를 저희 집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옆집이 SK 회선을 쓰고 있어요. SKB. 근데 물리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통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IP 통신을 하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통신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통신이 될까요? 다시 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U+, 여기가 SKB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희 옆집은 여기에 연결돼 있고 저희 집은 여기에 연결돼 있겠죠.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파트 안에서 바로 통신하면 가장 빠르고 좋을 텐데, 인터넷상에서는 이 사업자 AS 기준으로 경로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가서 얘네 둘 간에 이 링크가 연결되는 지점까지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 같은 아파트하고 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업망에서 다른 기업 간에 통신을 할 때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U+와 SKB와 만나는 위치가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저희가 지방이라고 보면 서울에서 만나서 가는 루트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서로 옆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 속도에 대한 부분, 품질에 대한 부분이 이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그렇게 구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경로 결정되는 부분들, BGP를 통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